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TV입니다. 오늘은 민방위법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2조의 2서부터 이제 벌칙 과태료 39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32조 2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조 2는 이제 수사만 복구인데요. 요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요거 자치구청장. 여기 보면은 수습 및 복구에서 보면은 뭐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다 나오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면 자치구청장도 다 포함이 되죠. 그죠? 자치구청장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민선이 아니고 성남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은 다 자치구청장들이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를 둘 수가 있다라는 그 법령에 의해서 구를 두지만 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수원시에도 권선구가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구가 있지만 자치구청장은 아닙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32조 2에서는 자치구청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시군구청장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 시행령 54조 2 동일하게 하고 있는 시행령 54조 2 같은 게 수습 및 복구에서는 자치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따라서 예컨대 문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분당구청장은 법 32조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시군구청장이니까. 그러나 시행령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도 쉽게 문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겠죠? 예, 시행령 54조 2 가지고 뭐 성남시 분당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33조 보겠습니다. 33조는 실수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33조가 뭐냐면 민방위 경보지 않습니까? 민방위 경보인데 민방위 경보에 뭐 이렇게 법에 해서는 이제 없어요. 시행령 55조에 보시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렵지는 않은데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가 뭐냐면 왜 실수를 하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실수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5초 내에 그거를 부과해야 된다는 실수. 그죠? 그리고 나의 그 어떤 확실하다는 자신감에 의한 실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55조 시행령 55조 법 33조에 해당되는 민방위 경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주 자그마한 문장과 단어의 의미 가지고 실수할 확률이 높다. 먼저 거기 보면은 법에 보면은 읍면동장, 접경지역 읍면동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누구냐?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아시잖아요. 대충 우리 비상계획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물어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묘한 지역을 따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더라고요. 뭐 흔히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충북 청양군 뭐 접경 지역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무슨 뭐 김포, 포천, 춘천 뭐 이런 데 접경 지역이잖아요. 뭐 이런 쪽이니까는 순간 헷갈리지 말아라. 두 번째. 시행령 55조에 보면은 민방위 경보,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세 가지 용어가 혼재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헷갈려요. 근데 뭐가 재난경보고 뭐가 민방위 경보냐? 뭐 거기 뭐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자칫 보세요. 민방위 경보, 민방위 경보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눈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외우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민방위 경보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55조 시행령 55조에 시행령 55조 1항에만 딱 민방위 경보 단어 하나만 딱 나와요. 나머지는 다 빈방위 공부하고 재난 공부 나옵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시행령 55조 1항만 딱 보고 거기에 민방위 공부만 알면 나머지에 만약에 뭐뭐 했을 때 민방공 경보라고 나왔다가 막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55조 4항 한번 보세요. 거기서 1호하고 2호가 특히 많이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1항이 뭐냐면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고 2항이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예요. 그러니까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하에 따른 재난 이게 왠지 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홍수가 났으니까 수문을 개방하겠죠. 그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머릿속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영시되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이 헷갈려요. 1호하고요. 근데 1호는 지방국토관리청장 그리고 경보시설에 설치되는 것은 홍수통제소장이고요. 2호는
댐 등의 설치자를 포함하거나 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에 달라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비슷한데 다르니까 이게 막 헷갈려 버려요. 그 다음에 시행령 55조 5항을 보면 이게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과입니다. 과. 엔데요. 이게 5화가 아니에요. 5화. 또는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민방경보증관은 벌칙이 없다는 거. 이거 뭐 크게 헷갈리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시한다, 협의하에 정한다, 정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법에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용어가 혼재돼서 나오는데 저는 고시한다라는 것이 특히 재난법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고시한다면 뭐 일일이 다 한번 외워봤는데 아이 그렇게까지 시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뭐. 예. 왜냐면 굳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다른 것에서 저 뭐 소거법으로 해가지고 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고시한다라는 것이 뭐가 고시한다라는 걸 일일이 다 외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 하시려면 하시겠지만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55조의 2 시행령 55조의 2에 보면 고시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시한다라는 표현이.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쭉 읽어보면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문장 구조상. 그리고 또 위에도 보면 시행령 54조는 54조 2에 보면 대체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협의하에 정한다처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뭐 시험 출제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겠죠. 근데 이제 법 34조입니다. 이제 권한의 위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라고 그랬죠? 일부 또는 전부냐? 그 다음에 일부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크게 보면은 재정 비용, 그 다음에 치료비, 보상금, 그 다음에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가운데 게 이제 비자법이고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예비군인데요. 치료비에 대해서 비자법만 하여야 한다. 내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그죠? 나머지 다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일부를 다 할 수 있다. 요거만 다 자 보세요. 치료비만 하여야 한다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또는 일부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일부라는 거예요. 대부분 전부 또는 일부인데 일부만 되어 있는 게 권한 또는 사무가 이제 일부죠. 예비군의 법 34조 시행령 10조에 보면 권한 또는 일부,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자법도 법 6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예비군은 법 14조에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헷갈리죠? 이거는. 근데 또 예비군은 또 이게 반대예요.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법칙은 없어요. 뭘 외워야 되는지 뭐 나름대로 하세요. 저는 이거 법칙 없이 그냥 외웠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보조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보조인데 이거는 위임이겠죠. 어쨌든 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자법에 치료비만 있다. 예비군은 좀 거꾸로다. 이런 거.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벌칙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권자 요거 상당히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헷갈릴 것도 없어요.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겠죠. 왜냐면 자치니까. 시도지사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과태료야 장관이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위제대에서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병사들 징계하는데 군단장이나 군사령관이 병사들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해야 할 상황이 없다는 거죠. 법령에는 그냥 어떻게 시군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장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한다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런데 비자법은 주무장관이고요.
재난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과태료가. 비자법은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비자법 자체가 주무장관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비자법 처음 할 때 설명을 드렸죠. 비자법은 주무장관 위주로 돌아간다고. 과태료 주무장관이 한다. 재난법은 워낙에 이게 그죠? 예, 시도지사, 광역 뭐 재난 자치구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시도지사까지 같이 넘어 들어간다. 그리고 민방위는 시군구청장이다. 한 번만 스크린 하시면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민방위도 이렇게 8번째 강의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비자법을 제가 좀 많이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지금 민방위를 공부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는 좀 줄어들었지만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공부를 다 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괴롭혔던 거 그런 거 위주로 했고 그리고 4개 법령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험자 여러분들한테 시간 절약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내용들이 비교하는 게 나와요. 다른 것들은 비교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각자 공부를 하고 비교하는 게 정말 헷갈려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정말 5초 내에 5초 저는 항상 강조하면 5초 내에 가부를 발단할 때는 모든 4가지 법령이 머릿속에서 다 떠오르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4가지 법령의 공통분모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령의 특징 중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 부분만 다 스크린 하시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방식대로 한번 암기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